5월 FOMC 이후에 채권 투자 전략. 바이 상상인증권 허성화. 1980년대 볼커의 실수를 피하고 싶어하는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높게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파월 의장은 법률가 출신으로 정치적인 균형과 조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에는 에클스의 실수, 즉 섣부른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과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00%, 0.25%에서 5.00%, 5.25%까지 총 10회 500bp 인상을 하며 뒤늦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대선을 앞두고 유사한 상황에 1980년대 볼커의 실수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법률가인 파월 의장은 이미 한 번 실수를 한 입장에서 두 번의 실수는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상당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의 갭은 더욱 확대될 것이나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른 지역은행 위기와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 및 투자 감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은 정부 디폴트 우려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통화 정책을 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의도한 경기 침체와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원 등에 따른 고용시장 여건 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나 한번 시작되면 강력한 금리하 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기준금리 역전이 부담스러우나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대내외 기준금리는 역전된 상황입니다. 5월 FOMC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bp로 사상 최대치로 역전되었으며 5월 20일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5bp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기준금리 역전에도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한 대내외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이 제한적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선물화는 이미 기준금리 역전을 반영하고 있어 달러 보유자의 차익 거래가 여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하는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이 1% 초중반대로 잠재 성장률 2%대 후반대를 하회하고 있어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어서 기준금리를 이용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상향한다면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in-the-M의 부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레벨 부담감과 인플레이션 재상승, 고용지표 호조, 추경 가능성 등 상승 요인에 따라 일시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추세는 하락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장 대응은 시장금리가 적정 레벨 이상으로 상승할 때마다 꾸준히 북을 채우고 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에 기준금리와 국고 3년 금리의 역전폭 평균은 마이너스 15bp였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0%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고 3년의 적정금리는 3.35%로 추정됩니다. 본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 회사와 무관하며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